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언제 하냐? 뭐 이게 말이 많았는데 첫 회의 열면서 일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태영호발 돌발 변수가 나왔어요. 나는 의원회관에서 보좌관한테 얘기한 녹취가 나온다는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어쨌든 야 내가 최고위원 되고 용산 들어갔더니 나한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막 따져 물으면서 일본 그 강제징용 관련된 해법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당신 공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아침마다 마이크 잡지 않냐? 마이크 잡고 잘만 얘기하면 공천에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얘기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그렇게 얘기하더라. 나를 보자마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뭐 하루 계속 시끄러웠고 두 차례나 전화를 받았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에 와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우리 공천에 관심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상황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유출 경위가 일단 궁금한데 대체로 많이들 짐작하시는 게 이제 누가 틀어진 거 아니냐. 내부 식구가 어떤 사람이 뭐 보좌관이 잘렸다든지 그만두면서 유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에 좀 신빙성이 실리는 것 같고 실제로 태영호 의원실에 뭐 채용 공고가 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교체가 있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빡센 의원실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보좌관 사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보좌관이 한꺼번에 여러 명이 그만둔 게 아니면 좀 특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각오하고 유출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사이가 나빴길래 저 정도가 됐나 싶고 근데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가정은 태영호 의원이 유출했다면 스스로? 이건 뭐냐 날 건드리지 마라 지금 내가 정부수석이 시키는 것도 해주는 사람인데 날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농담입니다 일종의 가정인데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정도로 교감을 할 수준이면 과연 태영호 의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삼 발언을 사삼 쪽에서 태 최고께서 좀 이 짐을 져주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배경이 대통령실하고 교감을 하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깔려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또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심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태영호뿐만 아니라 여러 최고위원들을 다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 조련했다면? 예, 만약에 그랬다면은 사실 당정이 일체되는 것 자체는 틀린 건 아니라고 치더라도 최고위원들 발언하는 거는 그건 내버려뒀다. 최고위원들이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그걸 아우르는 게 이제 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태최고뿐만 아니라 태최고 한 명한테 한 것도 심각한 거지만 만약 여러 명한테 그런 식으로 외주를 줬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김연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최고위원 당선에서 당선 인사를 왔는데 바로 공천 얘기를 하면서 조건부로 당신이 최고위원으로서 마이크를 잡고 아침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거기서 우리 마음에 들면 합격 판정이 내려지면 공천을 줄 것이고 이걸 이제 일단 뭐 정무수석이 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했다라는 게 이제 녹취 내용이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뭐 과장이 좀 섞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골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뇌관이 밟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다 이제 최고위원회 마이크에서 용산의 합격 판정을 받기 위한 최고위원이라고는 태도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오디션이 열리는 내 모자면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오디션이니까. 그러면 공천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하는 겁니까? 김기현 윤석열 다이토료께서 윤선녀로 다이토료께서 하시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서류 작업은 페이퍼워크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페이퍼워크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격 불합격 이거 표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지 공천을 지금. 대통령이 어떤 아침마다 그걸 보고 느낌적 느낌으로 네. 그거 더하기. 네. 그러니까 페이퍼워크 더하기. 네. 페이퍼워크만으로 안 되지. 네. 대통령의 어떠한 인사이트, 어떠한 정보망, 어떠한 눈과 귀. 혹시라도 대통령이 출근길에 라디오 틀었는데 태영호 의원이 나와서 좋은 얘기했다. 플러스 야 역시 우리 태영호 의원이 한마디 하는구만. 역시 사람은 좀 전체주의에서 살기도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가미가 되면은 페이퍼워크에 아무리 태영호는 나쁜 놈이다 이래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하십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집단 반발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공천권 자체가 전제가 용산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를 전제로 한 발언인 거잖아요. 태영호 의원 최고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그게 아니다. 내가 이상한 소리 한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면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 그 신세계 그 이중구의 말 이거 너무 들어왔다.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교수님 평론가? 근데 국민의힘은 이 사실관계를 인정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본인은 이진복 수석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자기가 보좌관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물론 이거는 녹음 파일로 다 반박되는 거지만 들은 적 없다라고 해버리면 예, 뭐 만약에 태영호 최고가 더 이제 인심을 써가지고 내가 허언을 한 것이다, 내가 허언을 한 것이다라고 덮어 쓴다거나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고. 지금도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거잖아요. 보좌관을 속였다 내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드러난 전례가 체리따봉 사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권성동 의원한테 보낸 게 맞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이유로 없는 일로 치고 넘어갔거든요. 이거를. 그럼 이거는 더군다나 이진복 수석이 그런 일 없다고 할 텐데 그러면 그냥 무혐의 불입건, 불기소도 아니야. 불입건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따지기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미 이 드러난 게 지난 경선 때 얘기를 잠깐 다시 하자면 그때 누가 개입했지? 청와대 행정관. 행정관이 개입했잖아요. 사실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와 정당법을 종합하면 이 사람은 정당 경선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방해혐의죠. 네, 될 수 그 있죠. 국민의힘 차원에서 행정관이 누군지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해서 고발해야 돼요. 안 했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없는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럼 이번 사건 처리도 뻔한 거죠. 근데 자, 이게 이제 결국 남은 관건은 그럼 하기로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았던 태용호 최고위원 징계는 어떻게 될 거냐? 예, 이게 이제 그나마 남은 하나의 관건이죠. 근데 이게 뭐 경징계하고 말고 김재원은 좀 세게 하고 태영호는 좀 경징계하겠죠 이런 상황이. 근데 이게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 예. 이거만 먹으면 됩니다. 멀티비타민 미네랄 밀크시스 알타지오베가 3루테인이 들어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선물 세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켓단의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은 좀 세게 하고 태영호는 좀 경징계하겠죠 이런 상황이.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해왔잖아요. 여러 얘기의 종합판 같은 거예요 이게. 난 100개를 들었다. 근데 상황이 나는 뭐 더 이상 평론을 포기했다. 이걸 뭘 평론을 합니까? 뭐 다 뭐 그러고 원래 원래 무슨 총선 공천할 때 청와대 몫이 있다. 원래 지금 청와대가 아니고 용화대지만 용화대. 그 몫은 그 몫에 해당하는 것도 살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통 그 협의, 그 메신저를 정무수석이나 그 밑에 있는 누군가가 한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현 모 씨 있어요. 현 모 씨가 뭐 이렇게 뭐 잡혀가고 뭐 아무튼 그래서 요게 처음 보는 광경도 아니고. 네. 그리고 둘째, 특히 이번 정권은 지난 전당대회도 윤심 전당대회로 치른 거 아닙니까? 특히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하겠다는 의사가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강하다라고 소문이 다 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반영하면은 과연 이런 일이 태영호 의원이 그냥 뭐 허장성세로 한 얘기에 반영이겠느냐. 이것은 진실일 것이다. 셋째, 태영호 의원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지역구가 뭐 강남 갑입니까? 강남 을입니까? 강남이잖아요. 여기는 일단 공천을 받으면은 굉장히 유리해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공천이 되느냐 마느냐가 내 목줄이에요. 그런데 윤심 전당대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누군가를 꽂을 거잖아요. 그래서 TK들이 불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꽂으면은 아무데나 험지에다 꽂겠느냐, 편한 데다 꽂지 않겠느냐. 될 때 꽂아야 되니까. 네. TK는 그런데 수도권 서울이면은 강남이겠지 그러면. 강남 서초. 네. 송파. 강남 그렇죠. 이 소위 말하는 이 강남 4구 이런 데겠지.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좀 이 소름이 돋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태호 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거긴데 그리고 공천을 받지 않으면은 될 가망이 국회의원 또 될 가망이 없는데 제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근데 제가 좀 처음에 한다고 남한에 오면은 빵집 빵 배우고 이랬대잖아요. 또 제가 한다 그래가지고 김민아 씨가 거기 공천 받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제가요? 네, 나도 제 과가 아니라 제 가로 해가지고.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용화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는 정무석이 전화를 해가지고는 당신 말이야, 일본 얘기 나오기를 여론 안 좋을 때 당신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거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고 제가 최근에 밥 먹을 때 보는 일본 드라마가 있어요. 네. 초난강이 주인공입니다. 초난강이 주인공인데 제목이 덫의 전쟁이에요. 덫의 전쟁인데. 덫의 전쟁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보좌관이 우리로 따지면은 그 선임 보좌관이 자기 의원을 이런 여러 가지 수를 써갖고 제끼고 자기가 국회의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 비슷한 일이. 이 덫의 전쟁이다. 태영호발 덫의 전쟁. 섬뜩합니다. 그 보좌관이
검찰 출신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보좌관이 아니라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남 검사 출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태용호 의원이 약간 핫해졌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냐? 하태경. 네, 거기도 뭐 거기도 더 배종찬 소장님처럼 돼가고 있어요. 거기도 덫의 전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구인데 어쨌든 이 징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김수민 평론가 경징계? 태용호 최고위원요. 네. 경징계의 범위가 뭐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정고 뭐 이런 거. 그 다시 출마하는데 지장이 없는 징계 수준의 징계. 다시 출마하는 정도까지 당원권이 정지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아무리 높아도 한 6개월.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가 더 높은 징계를 받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도 웃긴 게 김재원 최고는 4.3이나 반성도 5.18 자체에 대해서 폄하를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예, 그 항쟁에 대해서 이상한 음모론이라든지 역사 왜곡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반성 사과 메시지도 냈고. 근데 태용호 최고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확신범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봐도 김재원 최고보다 태용호 최고가 징계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예.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 수위. 아까 중징계, 경징계, 김재원 중징계, 태용호 경징계. 김재원 최고도 태용호 의원보다는 셀 것 같은데 중징계 수준은 아니겠죠. 왜냐면은 그 손들고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나만 징계합니까? 이렇게 할 거 나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 나만 미워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김재원 최고는 걸린 죄목이 많아요. 세 개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전광훈 우파 통일 발언,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뭐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는 거 반대 발언, 그다음에 이제 4.3 그 항쟁에 대해서 4.3 이 기념일은 이 급이 낮은 기념일이다 요 발언 요렇게 있는 거잖아요. 태용호 전 최고의 경우에는 그 뭐 예를 들면은 김구 발언 이런 거는 지금 징계 범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역사관의 문제라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거기다가 또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겠죠. 북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는 이 뭐 우리가 이해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경고나 또는 아주 경징계 뭐 정지가 되더라도 얼마 안 되는 기간 그렇게 되면 지금 김재원 최고만 더 세게 하기가 어려우니 둘 다 경징계. 이것보다는 한 급 위겠지만 네. 기간이 좀 더 길거나 아니면 여기가 경고면은 여기는 이제 당권 정지를 시키는 그런 정도겠지만 그게 어떤 뭐 상당히 길어가지고 이준석 꼴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건데 왜냐하면 어쨌든 징계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는 공천에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살려는 드린다. 그렇죠. 노력하면 네. 이 불안한 기록, 안 좋은 기록을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럼 그런 앞으로 것일 거다. 지켜봐야 될 거는 태용호 최고위원이 아침마다 마이크를 잡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지켜보면 태용호 발언에 일단 주목 효과는 엄청 큰 거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태용호 최고위원이 경징계를 받는다. 이것은 국민의힘 중앙당의 지령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중앙당 지령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렇죠. 4.3이 중앙당 지령이 아니라 이게 중앙당 지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태용호 의원은 이미 이제 그 녹취록으로 모든 게 이제 다 일부가 끝난 거고 이제 태용호가 주인공인 일부는 끝난 거고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해가지고 2부, 3부가 드라마가 쭉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니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뭐 하루 한두 개겠어요. 이런 일이 지금 다 온통 국회의원들의 신경은 온통 공천이고 지도부도 온통 생각은 공천과 총선이고 대통령실도 온갖 생각은 공천인데 예? 뭐 이게 하나로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기가 공천에서 위태로워진 어떤 의원이 내가 받은 얘기 다 까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정책 상황이 온다. 그건 이제 4부, 5부 정도에 가는 4부, 거고 5부고? 2, 3부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은 누군가 센 발언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제가 수근수근 되는 거죠. 공천 때문에 그러나 봐. 그래서 또 용화대에서 시켰나 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아마 총선 막바지 되면 예전에도 있었지만 전화 통화하다가 또 사고들이 날 겁니다. 네. 예, 뭐가 또 새 나가고 누구는 욕하다 걸리고. 예. 앞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는 용화대를 향한 치열한 오디션 현장. 봉숭아학당이다. 그래서 봉숭아학당의 선생님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김민하 평론가는 100기를 들었다. 이분은 평론.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정강훈 씨가 얘기하기를 대통령이 방미하면서 노동절에 민주노총을 좀 막아달라 이런 이제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뭐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사실 무근이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낼까요? 우리 전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입장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희 평론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응을 안 할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도 대응을 하지 않을 거겠죠. 네, 사실이 아니면은 상대를 해주지 마라 이렇게 될 거고 저기 너무 상대해주기에도 가치가 낮은 쪽이다라고 할 거고 사실이면 더더욱 얘기를 안 할 거고 뭐 예, 대통령실에서 또 오만간 나서가지고 사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좀 생각이 있으면 최고위원 누굴 접촉해가지고 아예 좀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좀 세게 쳐줄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해야 시원찮을 판에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화를 누군가 했을 개연성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화를 안 하죠. 그런데다가 전화 왜 합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정무수석의 발언이나 행동도 그렇고 또 원래 문제가 되는 건 그 시민사회 수석 거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수석도 문제지만 수석도 말이 많았지만 그 밑에 있는 행정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결돼 있는 어떠한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게 뭐 극우 유튜브 뭐 이런 쪽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정광훈 목사한테 전화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정광훈 목사가 뭔데 민주노총을 막느냐는 거죠. 무슨 수단으로 민주노총을 막을 수 있느냐는 거죠. 민주노총을 강백호요? 막 마크에? 네? 민주노총을 막을 수는 없겠지 정광훈 목사가. 그러나 무엇을 요구했을까? 민주노총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제가 볼 때 맞불 집회예요. 그래서 맞불 집회, 예. 예, 뭐 민주노총이 그 집회도 크게 하고 뭐 이럴 건데 또 뭐 반미하고 막 아니면 집회 알박기. 네, 뭐 집회 신고 먼저 해가지고. 반미 막 하고 반일 막 하고 뭐 이럴 건데 옆에서 뭐 맞불 집회가 있어야 야 이게 진보 보수의 아스팔트 경쟁이 뭐 이게 팽팽하구나 이런 모양새가 갖춰지고 그런 그림으로 가자. 그 이제 광화문 집회 추억 있잖아요 이분들이 또 광화문 집회에서 우리가 저기서 뭐 조국 전 장관 때 서초동 집회 크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지 그랬는데 우리도 광화문 집회 하니까 훨씬 많이 오더라 이게 있잖아요 지금 그 자기들이 그랬다고 하는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는 그런 세계관의 연장선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맞불 집회나 이런 거를 충분히 유도하거나 전화했을 수도 있다라는 저만의 뇌피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닐까. 그럼 사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 표명이나 또는 사실이라는 입장 표명이나 뭔 입장 표명이든 하기 어려울 것이고 근데 만약에 저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실 전화를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더라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까요 저를. 저는 끝납니다 인생이. 제가 근데 정광훈은 안 끝나잖아요. 적폐청산 때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그런 맞불 집회를 열어달라고 이제 대기업들 섭외하고 또 가슴 아픈 네. 얘기 하시네요. 아니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갖고 돈을 지원해주고 뭐 이런 화이트리스트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국정원이 국정원의 업무 태만을 지적해야 됩니다. 이게 왜 영화대가 직접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래도 국정원이 했는데 국정원의 아이오들이 했는데 이거를 영화대가 직접 전화했다? 이거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은 용화돼서 뭐라고 할지 아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 정권이 국정원을 파괴했습니다. 일을 못하겠다. 아니 뭐 민주노총이 국정원 쫓겠고 들어갔는데 뭘 국정원이 파괴됐습니까? 근데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용화대 어떤 기조라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이번에 방미에 참가하는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광훈 목사랑 좀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미국 잘 다녀오겠습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하면서 미국도 다녀오는 길에 또 민주노총 들고 일할 텐데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내가 잘 막아줄게. 뭐 이 정도 수준의 대화 자가발전, 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문제인 거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각종 무슨 이상한 단체 출신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용화대 기조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인물들을 그런 사람을 씌워놨기 때문에 이런 그 리스크들이 상존한다는 거죠. 자, 먹개탄이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